처분합니다. 1998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대우의 위기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특히 일본계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사에서 대우그룹의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더군요. 그때 이미 대우의 병은 깊었었다고요.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공론화하는가였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걸 노무라 보고서가 했다는 얘기죠. 자, 이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해 11월 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는 대통령에게 대우와 관련한 한 통의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안에는 분명 워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GM권도 그렇고 요즘 그 대우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우리 김우중 회장의 모습을 보니까 건재하신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우중 회장과 마주 앉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전날 늦은 밤 경제수석실 조원동 행정관으로부터 대우의 워크아웃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아 읽은 뒤였다. 그러나 김우중 회장이 그 사실을 알 리는 없었다. GM도 그렇고 지난달 터져나온 노무라 보고서 건도 그렇고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대우와 관련해 시장에 떠도는 이런저런 소문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장된 것들입니다. 대우는 쌍용 자동차만 제외하고 지금 흑자... 그렇겠지요. 그리고 기업을 하다 보면 고비는 겪게 마련입니다. 이번 고비는 그 골이 좀 깊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대통령님. 무역금융 문제가... 은행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은행서 협조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출 대금을 좀 연기해서 받아도 되는 연불 수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글쎄, 그런 문제는... 대통령님, 찾으셨습니까? 강봉균 수석. 이리 와 좀 앉아요. 강봉균 경제수석이 들어왔다. 국민의 정부 경제당국자들 가운데 김우중 회장과 모든 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내가 김우중 회장하고 만날 때 우리 강 수석한테 좀 배석을 하라고 했어요. 네. 강 수석. 예. 김우중 회장이 무역 금융이 안 되면은 연불 수출자도 되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회 창고에 가보면 대우 제품들이 쌓여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밀어내기 수출 때문입니다. 그 수출한 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마당에 또 연불 수출이라뇨. 밀어내기를 더 하겠다는 건데 안 됩니다. 강수석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수출을 해서 대금을 못 받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조금 늦추어서 받겠다는 겁니다. 돈을 좀 늦게 받기로서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IMF가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기업의 재정이... 글쎄 수출이 아니고서는 이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마구잡이 밀어내기 수출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업을 더욱 부실하게 하는... 당신이 뭔데 된다 안 된다 그래? 당신 같은 책상물림이. 사기꾼 비슷한... 대통령님, 어쨌든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김우중 대우 회장과 국민의 정부 경제 당국자들과의 관계.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어쨌든 그로부터 얼마 뒤 대우 김우중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장경련 회장 자격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 주룽지 총리와 회담 전날 김우중 회장을 비롯해 경제 5단체장들과 조찬을 함께 하는데 내가 내일 주룽지 총리하고 회동이 예정돼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경제 5단체장 여러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들 해보세요. 대통령님, 김우중 회장. 저희 대우가 중국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때 저희는 전량 수출이 조건이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중국 내수용으로도 팔 수 있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좀 해결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어요. 내가 주룽지 총리를 만나면 그 일을 꼭 짚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김대중 대통령은 주룽지 총리와 함께 만찬을 하면서 자연스레 대우 김우중 회장의 부탁을 입에 올린다. 그러나 중국 주룽지 총리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중국에는 현재 완성차 공장만 6개가 있고 부품 공장도 공급 과잉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원래 대우자동차의 중국 부품 공장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회장이 중국 공장에서 만든 것을 전량 한국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그래서 허용해줬던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님께서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뭔가를 잘못 알고 말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교적으로 참 민망한 일이 된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자리에 대우 김우중 회장이 없었습니다. 두통이 심해서 참석을 못했던 겁니다. 그가 있었더라면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돌파했을지 모릅니다. 또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 측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우중 회장에 대한 신뢰를 거둬가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우중 회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불운이 겹쳐오고 있었던 거죠.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이 비행기 안에는 대우 김우중 회장이 타고 있었다.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좀 쉬시죠.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회의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두통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과 주룽지 총리의 만찬에도 참석하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의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 김태구 본부장이 삼성의 이학수 구조본 사장 만나서 빅딜의 운을 띄워놓았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이후 심도 있게 벌어지게 될 대우와 삼성의 빅딜. 주행과의 협상이 중단된 뒤 김우중 회장은 삼성과의 빅딜을 지렛대 삼아 위기를 탈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삼성 관련 금융회사들이 대우의 여신을 급속히 회수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아이고 말이야.
쉬었다 합시다.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머리가 너무 아파. 대우 김우중 회장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고 곧 수술에 들어갔다. 병명은 만성 뇌경막하 혈종. 두개골과 대뇌 사이에 만성적으로 소량의 피가 나와 고이면서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질환이었다. 김우중 회장의 수술을 보면서 그가 받은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의 강도를 짐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어쨌든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김우중 회장은 수술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꼭 일주일 쉬었습니다. 일주일씩이나 쉰 건 평생 처음이에요. 쉬니까 컨디션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하늘의 뜻을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편찮으셨던 겁니까? 한 2달 됐습니다. 머리가 그때부터 아팠어요. 회장님. 예. 미국이나 IMF 같은 곳에서 재벌의 구조개혁이 미흡하다고 평하고 있는데요. 정경영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자꾸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IMF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요, IMF의 추가 출자금이 포함된 99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을 지목해서 자동차 등 5대 산업에 IMF의 구제 자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IMF가 요구하는 재벌 구조조정에 대한 대우 김우중 회장의 시각은 그러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봐야 할 사건이 있다. 1998년 11월 21일 한국을 방문했던 클린턴 대통령. 그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발언이다. 한국의 5대 재벌은 구조조정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 재벌은 한국의 성장을 위해 적절한 모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한국의 재벌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한국의 경제 개혁을 위해 재고시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1998년 11월) 한국을 방문했던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내정 간섭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대우 해체와 관련된 몇 가지 음모론 가운데 하나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미국이 IMF를 이용해 그들 기업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건 말 그대로 음모론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얘기란 뜻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클린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을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날의 만남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5대 재벌들의 구조개혁을 연내에 끝내겠다고 시중은행장들 앞에서 공언을 했을 정도니까요. 1998년 12월 16일 베트남의 하노이 대우호텔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김우중 회장 부부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한 베트남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다. 우리 김 회장께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아. 나는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무역금융 지원 좀 도와주십시오. 6조 5천억 원 정도면 저희들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강봉근 경제수석한테 한번 말해보겠어요.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 김우중 회장을 보는 그의 시선은 이미 싸늘했다.